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5월 16일 새벽 중국 호남성 영주시에 거주하는 왕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찍이 샤오수이 강변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왕모 씨는 큰 물고기를 기대하며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몇 분 후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네킹 같은 물체는 강물에 따라 살짝 흔들리며 움직였습니다. 왕모 씨는 그 물체가 마네킹이 아닌 느낌이 들어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하여 강둑을 봉쇄하고 조심스럽게 물에 떠있는 물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알고 보니 머리가 없는 여성이었는데 참상은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상처와 손톱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오른손 손가락도 다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즉시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그 강을 더욱 철저하게 수색하여 몇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분실된 부분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사 결과에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는 사건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사에 피해자의 신원이 바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쥔체이였고 70세의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 아들 리잉제와 함께 살다가 아들이 결혼한 후 혼자 살게 된 겁니다. 독립한 아들은 자주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이웃들의 소문에 따르면 진체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리잉제를 찾아 그에게서 몇 가지 단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리잉제는 유난히 평온했는데 경찰이 나타났을 때 큰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언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냐고 묻자 리잉제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경찰의 조사와 달랐는데요. 리잉제의 집은 쥔체이의 집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었고 이웃들은 두 모자가 자주 서로를 방문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리잉제는 왜 어머니 쥔체이와의 연락을 숨겼을까요? 그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이웃들의 증언과 크게 차이가 나 경찰은 의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의 최종 보고서가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쥔체이의 몸에서 추출한 남성의 DNA가 그녀 자신의 DNA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잉제에게 아주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경찰은 그를 바로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 리잉제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어머니와 무려 26년 동안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 윤리적 용납할 수 없는 비밀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리잉제는 자신이 이 불륜관계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리잉제는 호남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리잉제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흐릿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아주 슬퍼했는데요. 그러다 그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에 슬픔을 품고 도시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쥔체이는 아들 리잉제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리잉제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리잉제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했지만 노년이라 리잉제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가 17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쥔체이는 리잉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리잉제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오랫동안 갈망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을 소름 돋게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쥔체이는 매일 리잉제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밤에도 아들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삶은 리잉제를 질식하게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어느 휴일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리잉제는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매우 반가워하며 푸짐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모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어느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진치에는 술에 취한 류잉재를 부축하여 침실로 데려가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껴안고 침대에 같이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성의 방어막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무너졌고 두 모자는 금기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류잉재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진채이는 두 사람 사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더욱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평범한 모자처럼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친밀한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모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류잉재가 20살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진채이와의 왜곡된 관계를 끊기를 바랬지만 그는 3번의 결혼 중 2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번 이혼하게 된 건 진채이 때문이었는데요. 진채이는 아들이 며느리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질투를 참지 못해 이상한 말을 했으며 때로는 며느리 앞에서 류잉재에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들은 점차 시어머니 진채이의 불쾌한 행동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했는데요. 진채이는 아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2번이나 그의 결혼을 망쳤습니다. 류잉재는 어머니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류잉재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했지만 어머니가 전화하면 할 수 없어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불편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때로 진치에는 그를 집으로 보내지 않아 그는 어머니의 집에서 묵기도 했는데요. 그런 삶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평온해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2006년 어느 밤 류잉재는 힘들게 번 600위안 하나로 약 11만 원이 되는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생활비로 남편이 90위안 하나로 약 1만 7천 원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그가 그 돈을 진채에게 준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류잉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또 며칠 전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했던 일이 떠올라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밤은 깊어졌는데요. 그는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진채이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꽉 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체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담요를 허벅지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의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류잉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채이는 침대에 누워 왔구나? 널 3일 동안 기다렸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류잉재는 70세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나눈 후 류잉재는 진채에게 아내와 돈 때문에 다툰 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진채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내를 욕하며 며느리가 성격이 까다롭고 거만한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진채는 류잉재에게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이혼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다 진채는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후 류잉재에게 100위안 하나로 약 1만 9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류잉재는 이미 모든 돈을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줄 돈이 없었는데요. 류잉재가 거부하자 진채는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채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2년 동안 이어져온 두 사람의 부도덕한 관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류잉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진채는 계속하여 그의 결혼을 망쳐 그가 오늘날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그는 성격이 불같은 아내와 함께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류잉재의 청춘은 진채에게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에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 류잉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으며 오직 진채이만 없어지면 모든 일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억압으로 그의 정신 상태는 붕괴 직전에 있었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류잉재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그녀 몸에 올라가 손으로 목을 꽉 잡았습니다. 70세에 가까운 진채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를 해친 이후 류잉재는 더욱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구를 찾아 어머니의 머리와 오른손 손가락을 자른 후 그 부분들을 가방에 담아 인근에 있는 강에 버렸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마친 후 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솜과 담요로 어머니의 몸을 싸서 샤오스이 강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보호자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류잉재가 어머니 진채이와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그녀를 숨지게 하여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진채이가 자신의 친아들인 류잉재와 장기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채이가 류잉재의 결혼 생활에 여러 차례 간섭하여 2번의 이혼으로 이어진 사실과 류잉재의 자백 태도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류잉재에게 극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곡이었습니다.